근데 이 부부가 딱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요때 어떤 자산을 특별하게 축적해 놓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요런 글이 있었어요. 영끌 직전인데요. 성과급제 부부 합산 월 실수령 900이래요. 참고로 이분이 이제 삼성으로 찍히긴 했어요. 삼성 다니시는 걸로. 원리금으로 한 달 450 나갈 것 같은데 어찌저찌 살아가려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하면 대충 대출금 따지고 이율 따졌을 때 한 달에 450 정도 나가겠네. 근데 월 실수령이 900이다. 자,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아직 없대요. 집은 영등포 쪽 매매를 고민 중이다.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사실 지금 돈은 아주 팍팍 모이는 시기죠. 그쵸? 자녀 없으면 돈은 정말 잘 모이거든요. 특히 이 시기 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신혼부부 때 돈 못 모으면 거의 아이 낳고서는 모으기 힘들다고 봐요. 특히 흑수저 출신 부부들 중에서 결혼하고서 초반 5년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낳더라도 뭐 한 2년 정도 결혼 생활 하다가 낳았다고 가정을 해서 아이가 한 2살에서 3살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해도 자산 축적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제일 핵심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딱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부가 딱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영등포 쪽 매매를 고민 중이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리금 450이고 실수령 900이다? 사야 된다고 봐요. 사실 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이제 영끌이 아니냐. 이제 월급이 이제 실수령으로 900인데 합산하면 원리금이 450이 나가니까 대출 상환 비율이 사실 높은 건 맞아요. 50%나 되니까. 요때 어떤 자산을 특별하게 축적해 놓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아이도 태어났어요. 처음에 생활비는 많이 줄였어. 왜냐면 내 대출 원리금은 안 나가니까. 5년 후에 딱 살려고 했을 때 보면은 글쎄 이게 부동산 값이 물론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해가지고 폭락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올랐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는 있어서 그게 좀. 근데 450 가지고 3명이 살 수 있어요. 수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 자녀 생겨서 외버리면 얼마 소득인데 어떤 분이 질문 달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글쓴이거든요. 600에서 700이래요. 요게 조금 지금 크리티컬하긴 해요. 그러면 총 3명이 생활하는데 실질적인 생활비가 250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외벌이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면은 당연히 외벌이를 하면 안 돼요. 이제 처음에 출산하면은 육아휴직 수당이나 이런 거 나오니까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지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요. 이러고 바로 복귀를 해야 돼. 바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겨가지고 한다던가. 그래서 다시 이제 실수령을 900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600에서 700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불가능이지 뭔 고민이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외벌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 맞는데 당연히 외벌이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 6개월하고 맞벌이 다시 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한 살도 받아줘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게 그 아이를 낳으면요. 그 당연히 처음에 출산수당, 육아수당 나오면서 아이 한 명한테 100만 원씩 지급이 돼요. 100만 원.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조금 감당이 가능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야 돼요. 이게 이자가 싸거든요. 이게 대출 한도에 따라 좀 다른데 갈아탈 수 있으면 이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샀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더 크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그냥 맞벌이로 돈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어린이집이 받아줘요. 심지어 저희 아이가 가는 어린이집은요. 그 8개월 되는도 맡기는 해봤어요. 저희 아이도 사실 1년 지나고 그냥 보냈거든요. 처음에 부모가 같이 방문을 해요. 이제 왜냐면 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랑만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낯선 환경에 가니까 적응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좀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할 때 옆에 아이가 엄청 어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였냐면 이제 8개월 때부터 와 있었대. 8개월 때부터 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이 이제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원래 되게 정석적으로 가면은 원리금으로 갚는 비율이 전체 예산, 내 소득의 20에서 30%가 제일 적당하긴 해요. 사실은. 저도 이 비율로 대출을 받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직장인 부부고 그러면 물론 뭐 주식으로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굴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급지는 괜찮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오르니까.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테크 수단으로. 그러면 영등포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실 조금 무리일 수는 있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를 유지하면 아예도 못 버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450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맞벌이 한다고 하면 월 생활비가 아이 한 명 키우고 영유 이런 것만 안 보낼 생각하면 충분히 생활비로 450을 살아요. 저희 집은 애 한 명까지 해도 지금 250에서 300 쓰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끝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제일 맞아요, 맞아요. 저게 문제예요. 저 때가 오히려 문제지. 사실
이때는 괜찮아요. 해볼 만해. 왜냐면 뭐 초반에 5년 정도는 그냥 아이 초반 5년 정도는 그냥 어린이집 보내면 어느 정도 커버되니까. 만 3세까지니까 아이 지금 아직 가진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뭐 사실 큰 그것까지는 아니라서. 아기 낳으면 아내가 퇴사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너무 과해. 너희 소득이면 대출금으로 300 안 넘어가게 해야 돼. 이게 정석이긴 해요. 이 얘기가 정석이긴 한데 재테크에서 조금 모험을 걸어본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 만한 수치긴 합니다, 사실은. 신기하죠? 제가 그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축과 관련해서 하면은 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축만 하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판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저축은 그 내가 기본 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고 그걸 하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자산을 축적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젠가는 한 번은 조금 공격적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언젠가는. 인생의 어떤 포인트에서 하느냐의 문제지 언젠가는 공격적인 어떤 선택을 해줘야 되고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반대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대댓글에 또 이거 맞으면 여자는 아기 낳으면 아기 위해서 퇴사도 하고 싶어져 육휴도 오래 하고 싶어져 우선순위가 바뀐다. 뭐 이 말씀도 맞는데 이 플랜으로 갈 거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베팅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요 분들은 실수령이 900이다. 그러면 소득을 좀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공격적인 선택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산이 올려요.